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에 보면 제 주변도 그렇고요.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상 최근까지 주가가 고공행진한 동안에 짭짤하게 수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쏙쏙들이 나타날 타이밍이라서 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고 제 주변에서도 최근 몇 달 동안 웬만한 외제차 한두 대 값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극히 일부죠. 아무튼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지인분들이 기존에 주식을 하고 있더라도 투자금의 비중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들여다보지도 않던 돈 주고 종목 받아서 투자하는데 회원가입도 하는 분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변을 통해서도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꼭 그런 종류가 아니더라도 최근 정치 이슈에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경제 쪽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에 내년 보궐선거 군불대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어서 그런지 정치권 대응 이슈가 아직까지는 잠잠하다 보니 관심이 식으면서 경제에 대한 관심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경제든 투자든 이유야 뭐가 됐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오늘은 경제에 관심이 생길 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제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를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무조건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든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항상 맞는 경우는 없죠. 경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욕구들이 맞물려서 시스템화된 거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짠 것처럼 어떤 변수가 이렇게 바뀌면 결과가 저렇게 바뀌고 그렇진 않습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변수라고 생각도 안 한 게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경제활동의 주체가 인간인데 인간 자체가 항상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항상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100만원 하는 제품을 어떤 회사가 생산 혁신을 이룩해서 똑같은 성능의 제품을 70만원에 시장에 내놓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히 70만원에 파는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게 정상인데 때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비록 70만원짜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동일하다고 하지만 작은 디자인 하나 차이 때문에 혹은 브랜드 이미지 하나 때문에 진짜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짜리가 잘 팔릴 수 있는 겁니다. 공식처럼 생각할 수 없는 변수죠. 그리고 과거의 일본처럼 민간이 돈을 많이 빌려가라고 제로금리에 가까이 만들어주면 당연히 대출 수요가 늘어나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게 당연한 건데 실제 현상은 빚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불안해한 민간은 오히려 대출을 쓰는 게 아니라 이자가 거의 없음에도 저축을 해버렸죠. 이런 것 또한 경제가 꼭 이론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기득권의 이해관계, 국제정세 등 셀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이 경제와 맞물려 가기 때문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경제를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까놓고 쉽게 말하자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경제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인데요. 항상 공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전문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겨나는 새로운 지식과 미래에 생겨날 지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앞에서 고착화된 사고방식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방해된다고 했는데 이 비슷한 개념이 전문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전문가들은 현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하지 않은 전문가들은 주류의 의견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만 하고 관점 또한 색다르지 않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과거의 업적이나 명성만 가지고 전문가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공부하면서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을 제시해서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전문가라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는 이미 벌어진 일을 잘 분석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나
시장이 혼란스러워서 아무도 의견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먼저 자신있게 의견을 말하는 전문가를 눈여겨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이 나중에 맞고 안 맞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들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저는 좋은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에 관심을 가질 때 생각해야 할 세 번째로 홍보인지 정보인지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홍보라고 해서 절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 번씩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경제 관련 정보들이 투자나 소비와 관련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홍보의 목적이 교묘하게 깔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홍보와 정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정보를 배포하는 사람에게 유익하면 그건 홍보고요. 정보를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좋은 정보죠. 홍보와 정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트 단지 10분 거리에 있는 어떤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 거고 뭐가 들어올 거고 막 홍보를 합니다. 진짜인지 기사를 찾아보면 아파트 분양하기 한두 달 전에 나왔던 기사가 있고 제목은 어디 개발사업 청신호 켜졌나 혹은 어디 시의회 무슨 사업 추진 한 목소리 등등 찾아보면 아 진짜 진행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런 이야기는 분양 다 끝나면 쏙 들어가기도 하고 후속 기사도 잘 안 나오고 기사가 나온 시기도 비슷비슷합니다. 마치 입주할 때 다 생길 것처럼 해놓고서는 그런 사업이 보류되고 지연되다가 입주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시설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계속 예정된 걸로만 남아있는 경우도 제법 있죠. 물론 기사는 아파트에 대한 언급 없이 그 당시의 사실만 전달했을 뿐이지만 아파트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강력한 홍보수단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기사가 홍보의 목적이 깔려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홍보인지 정보인지 정도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보인 척 본질을 숨기는 기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제에 관심을 가질 때는 기본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고정관념, 정치병 이런 거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한테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역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만이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다닐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류의 의견에 편승하는 것 말고 색다른 의견이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일까 홍보일까 한 번쯤은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홍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 관심을 가질 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유연한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